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이요. 우리 문제 3번이 분석 작업이죠. 분석 작업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그때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통합에 관한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요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 이제 중장비 대여 현황점 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우리 이제 대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들어있는데 그 테이블에 우리 이제 수령일이다, 대여 장비다, 대여 시간이다, 그리고 대여 비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그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값으로 이제 사용된 거는 우리 이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의 평균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으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대여 장비다라고 해서 굴착기부터 시작해서 크레인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런 이제 대여 장비는 이제 열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보니까 이제 수령일이다라고 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수령일은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에는 필터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필터 없고 행 하나, 열 하나, 값 2개 그렇게 구성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위치가 우리 이제 B의 2번 셀이죠. 그러면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B의 2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파일에 들어있는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열들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데이터 가져오기요. 데이터 가져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이 중에서 우리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클릭이요.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요 ACCDB라는 요 파일은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ACCDB 파일 그걸 이제 가지고 올 때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 요 XX 파일, 요 ACCDB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말 1급 총정리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지금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모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2개의 ACCDB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 제시한 게 중장비 대여 현황점 ACCDB 파일이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커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여 내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앞에 더하기 기호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열들을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수령일이요. 수령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 장비요. 대여 장비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대여 장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게 대여 시간이요. 해서 대여 시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 게 대여 비용이요. 대여 비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4개 열들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더니 데이터 필터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다음 버튼 또 클릭이요. 그리고 넘어왔더니 우리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또다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침하고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작업한 거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뜨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우리가 아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가 B의 2번 셀이라고 그랬죠. 해서 B의 2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B의 2번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창이 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뭐하고 뭐다?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에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열을 우리가 값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열로 이제 사용이 된 거는 대여 장비요. 대여 장비는 이제 열로 갖다 놓고 수령일은 이제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행부터 갖다 놓자고요. 수령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열이요. 열에는 우리 이제 대여 장비를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값에는 우리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이요. 그때 우리 이제 대여 시간을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여 비용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대여 시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에다가 이제 수령일을 갖다 놨을 때 그때 이 수령일은 이제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월하고 자동으로 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값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열을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값이라는 게 우리 이제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에 대한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일단은 이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은 지금은 합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균으로 먼저 고치자고요. 그러면 대여 시간 중에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거를 우리가 평균으로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대여 비용도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이요.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들이 각각 이제 데이터가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만든 거는 열 방향으로 나타났죠? 그것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이 지금 현재는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 값이요. 요 값이 지금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요 시그마 값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라는 게 행으로 이제 왔죠. 행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이제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좀 이제 바꾸자고요.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맨 위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레이아웃 형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이제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처리한 거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수령일이요. 수령일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림과 같이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수령일을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이렇게 이제 월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제 우리 확장, 축소, 단축 그런 게 이제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해서 문제 그림에는 이 수령일이 월 단위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4월하고 5월하고 6월, 7월, 8월하고 월 단위로 나오긴 했지만 앞에 우리 확장, 축소, 단추가 있죠. 해서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날짜까지 같이 이제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날짜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월하고 일이 둘 다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죠. 해서 월도 나타나고 이렇게 일도 나타나고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여기서 이제 일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월 단위로만 우리 그룹을 설정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월 단위로만 표시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그룹 설정 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요걸로 이제 바꾸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 옵션이요. 옵션을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 무늬, 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 이제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봤을 때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따로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뜨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연한 주황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연한 주황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0번으로 돼 있죠. 우리는 밝게 17번이요. 그 밑에 거 이제 찍어 보니까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의 그 옵션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요 옵션은 우리 요 앞에 따로 있죠. 여기서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 무늬, 열 요 세 가지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머리끌하고 열머리끌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줄, 무늬, 열만 우리가 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
이 두 가지 필드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일단 대여 시간 먼저요. 대여 시간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대여 시간을 봤을 때 뭐 소수점 같은 것들은 전혀 붙어있지 않아요. 전부 다 정수로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여 비용이요. 대여 비용을 봤을 때 우리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소수점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천단위 구분 기호만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제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우리 대여 시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소수점들이 막 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대여 비용을 봐도 지금처럼 천단위 구분 기호 없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요것들만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대여 시간 먼저요. 대여 시간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문제에서도 가필드 설정에서 하라 그래서 우리 가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 여기서 표시 형식을 이제 바꿀 거죠. 해서 표시 형식 아래쪽에 있죠.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범주 중에 숫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소수자릿수는 지가 알아서 이제 0이 이제 기본값인가 봐요. 해서 0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대여 시간에 대해서 아까는 막 소수점들이 쭉쭉쭉 붙어서 막 표시가 됐었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수점 없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제 대여 비용이요. 대여 비용도 대여 비용이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가는 우리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우리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또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 형식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빈 셀에다가는 우리 이제 별표 요거 한 개가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그런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이제 옵션에서 설정해 주면 되는데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맨 앞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주면 되겠죠. 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빈 셀을 표시해달라. 그게 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별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요 두 가지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레이블이 있는 그런 셀들은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 셀에는 전부 다 별표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피벗 테이블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해서 수령일이다.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져 있는 거 맨 밑에 전체 평균 대여 시간이다. 대여 비용이다. 요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 얘네들도 다 확인해 줘야 되고요. 이런 제목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도 싹 다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자, 여기 첫 번째 지상이요. 지상 첫 번째 거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B의 3에서 B의 7이요. B의 3에서 B의 7이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3에서 G의 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범위,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의 12번부터 16번 그 영역 그랬어요. 그럼 B의 12번부터 16번이 지금 표 3번에 이 지역이 들어있는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영역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이 5개 목록이 표시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그 해당 영역 범위 잡고 들어가면 되죠. 해서 요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7번까지 영역 지정해주고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범위 지정해놓고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있죠.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하고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효성 조건을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요 5개의 목록이 표시되게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한 대상이 지금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목록으로 그렇게 변경시켜주면 되고요. 그때 원본에다가 요 5개 데이터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고 대전 쓰고 컴마, 부산 쓰고 컴마, 광주라고 쓰고 컴마, 제주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리고 요 세 개 영역을 셀을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래요. 지금 여기 그림 보니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제목은 지역 선택으로 돼 있고요. 그때 내용이 지금처럼 목록에 없는 지역은 직접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 메시지로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고요. 그 설명 메시지는 우리 데이터 유효성에 보게 되면 설명 메시지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해서 설명 메시지라는 탭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셀을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제목이요. 그때 이제 제목을 지역 선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를 목록에 없는 지역은 직접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고 맨 끝에 이제 점도 있으니까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점 맨 뒤에 있죠? 점까지 똑같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오류 메시지 여기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오류 메시지라는 탭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보면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체크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셀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뜨나 안 뜨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요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목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삼각형이 떠요. 그럼 찍어보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하고 이렇게 이제 5개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맨 밑에 보면 서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대구라고 한번 써볼게요. 대구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도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구라고 쓴 거 원래대로 해야죠. 해서 컨트롤 Z라고 눌러서 실행 취소해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상 첫 번째 거 다 맞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의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통합 기능이 있대요. 그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A의 2번부터 E의 7번, A의 2번부터 E의 7번 그러면 표 1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 2번부터 J의 7번이요. G 2번부터 시작해서 J 7번이다 그러면 표 2번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영역에 대해서 이용객 수의 평균을 C의 12번부터 E의 16번 그러면 지금 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결과값을 이곳에다 표시할 거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에 통합 들어가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통합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용객 수의 뭐를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이제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고쳐주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요. 참조 범위는 표 1번 거 요만큼 이제 범위 다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 영역을 추가하겠다. 추가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해서 표 1번하고 표 2번 거 싹 다 추가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참조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지역도 이제 맞게 가지고 와야 되고 대인이다, 청소년이다, 소인이다 해서 이것도 맞게 이제 가지고 와야죠. 해서 우리가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하고 왼쪽 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도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